네, 국내 대표 IT 기업인 다음 카카오가 35살의 벤처 투자 전문가를 수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 구글 또한 40대 새로운 CEO를 선임했습니다. 이런 젊은 피의 경영 전략이 어떤 시너지를 불러올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양호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다음 카카오에 30대네요. 임지훈 K큐브 벤처스 대표가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한 지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예. 공식적 발표를 보면은 이 합병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예. 특히 변화 혁신을 속도 있게 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합병하고 이제 10개월 동안 뭐 사업 부분도 폐쇄하고 또 신사업도 인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기사라든가 이거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카카오 토픽이라든가 뭐 다음 뮤직 이런 것들 또 사업부를 이제 폐지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음하고 카카오가 이제 뭐 같이 합병을 했는데 이상하게 사업부 폐지하는 게 다음 쪽으로 좀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개 이상이 지금 서비스가 종료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좀 갈등이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런 평도 합니다. 이것이 두 합병했을 때 두 공동체제로 간 거에 대한 좀 문책성 인사 아니냐. 거기다 이제 임지훈이란 새로운 이제 35세의 이제 CEO가 왔는데 사실은 김범수 회장이 100% 출자한 회사가 임지훈 대표가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K큐브 벤처스. 그래서 이거 김범수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업계의 그런 측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여튼 이 모바일은 항상 속도와 이 변화 혁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35살의 패기 있는 그런 전문가가 오신 걸로 봐집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35살의 임지훈 내정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투자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옥석을 가리는데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분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애니팡 그 회사에 썬데이 토스에 투자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뭐 보스턴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회사에서 잘 뭐 투자 전문가로서 굉장히 이제 이 이름을 날리시던 분이고요. 김범수 의장하고는 로티풀이라는 그 커머스 회사를 인수할 때 사실 갑과 을로 만나갖고 그때 이제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김범수 회장이 100% 투자했던 큐 벤처스의 사장으로 와 있다가 그 회사는 다음 계열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룹 안에 있으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요. 아무튼 35세 임지훈 신임 대표에게 다음 카카오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 분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그럼 뭡니까? 근데 이제 다음 카카오가 사실 주 수입원이 모바일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수익성이라든가 확장성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넘고서 새로운 수종 사업을 뭘로 해야 되느냐가 사실 신임 대표의 이런 그 책무가 될 텐데요. 사실 지금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O2O,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헬로, 뭐 이런 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런 사업을 한 20개 내지 30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얼만큼 잘 추스려서 나가느냐. 그다음에 특히 또 다음에서는 큐 벤처스 그룹이라는 또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셀릿이라든가 카락이라는 그런 뭐 하나는 이제 중고 인터넷 중고 파는 거, 하나는 자동차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제 좀 더 성숙이 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카카오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임 대표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자기가 역량을 발휘하느냐.
진짜 구원 투수가 될 거냐, 예. 승리 투수가 될 거냐, 네.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예. 이번에는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43살의 젊은 CEO를 선임을 하기로 했고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40대 CEO를 선임을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구글은요, 최근에 8월 10일 날죠. 경영 조직 개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예. 하면서 구글을 100% 자회사로 영입을 시키면서 예. 지금 부사장이었던 SVP죠.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순다르를 이제 구글의 총 책임자로 놓는 경영 개편을 하는데 예. 여기에 목적은 뭐냐면 신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현금을 창출하는 이 핵심 사업과 앞으로의 신규 사업을 예. 구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에서는 라이프 사이언스, 갤리코, 그다음에 드론 사업, 뭐 이런 거 앞으로의 그 신수종 그 사업을 하고 이제 순다르 밑에는 뭐 구글에 있던 구글맵, 지메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거기서 예. 관리하도록 그렇게 나가면서 45 먹은 CEO를 이제 데리고 오고요. 예. 뭐 이분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여기를 입사해서 지금까지 뭐 쭉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 역량을 했는데 예.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긴 게 뭐냐면 예. 여러분 크롬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크롬. 예. 크롬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45%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를 예.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기고 예. 크롬이 구글의 아주 주요 그런 엔진으로 갈 수 있게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네. 굉장히 발휘했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저 해외 신문들 다 봤는데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구글 전체를 맡으니까 좋은 사람이 우승한 훌륭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요. 네.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최초로 아주 가난한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 공과대학 나와서 그다음에 스탠포드 갔다가 이제 뭐 와튼 스쿨에서 MBA를 따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를 갑니다. 예. 저도 우연치 않게 그 회사에서 이제 부사장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에 아주 그 소위 말하는 회사의 사원 같은 게 소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잘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네. 또 적이 없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가는데 훌륭한 그 역할을 했다랍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타 나델도 여긴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22년간 있었고요. 거기서 여기도 굉장히 인도 분들이 뭐 두 분이 또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소통들을 잘하신다고 저거고요. 순다르는 사실 스티브 발머가 퇴임했을 때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후임에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굉장히 뭐 비교가 잘 되고 있는데요. 예. 이상하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이런 IT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예. 버클리의 그 반도체를 개발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 주의로 해서 대만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인도계가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렇게 30, 40대 사장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다음 카카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30대 CEO가 되면 화제가 된단 말이죠. 다른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니팡 사천왕, 네. 썬데이 토즈의 이상홍 씨인가요? 네. 그다음에 위메프 하는 박은상, 우리 그 직구하고 이러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뭐 게임빌의 송병준 대표 뭐 등등해서 사실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게임 쪽으로, IT 쪽으로 우리나라 CEO의 평균 연령이 59.3세입니다. 미국은 62세예요. 근데 게임 업계로 가면 평균 연령은 43세로 떨어지고요. 이런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창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저도 봤는데요. 30대인데 지금 진짜로 우리가 이 IT 산업이 이렇게 되고 모바일 산업이 커진 거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하루 어저께랑 오늘이랑 다른 게 날씨가 바뀐 줄 아는데요. 예. 날씨가 바뀐 게 아니고요.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패러다임이 예. 모바일 중심으로 옛날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모바일로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후가 바뀐지를 몰라갖고 젊은 친구들이 사장한다 그러는데 날씨가 바뀐 게 아니고 기후가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뭐 소위 말하는 기업 생태계가 글로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젊은 CEO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가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모바일 산업은 속도와 창조, 혁신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30대 젊은 친구들의 이런 이 잠재력이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 같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업계에서는 잘못된 결정보다 네. 늦은 결정이 훨씬 나쁜 결정이라 그럽니다. 잘못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하면은 그 다음에 고칠 시간이라도 있는데 이거를 늦은 결정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30대, 40대 패기와 열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 이런 30대, 40대 CEO들 보면은 꼭 안 보이는 멘토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조력자들이. 조력자들이죠. 그리고 꼭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멘토가 뭐 자기의 스승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지만 업계에 이 통달하고 그 회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멘토로 삼아갖고 꼭 의논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젊은 CEO의 공통점 하나를 꼽으려면 멘토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CEO들의 얘기 또 조력자들의 역할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